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어제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장이 급락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코스닥은 1%대까지 밀려 내려갔고 코스피도 지금 2060선까지 장중에 밀려 내려갔는데 2060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660선이 한때 붕괴가 되면서 현재는 665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전일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고요. 금리를 인하를 당장 50bp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선제적 대응이 아니면 다음 달 금리 인하도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역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쪽에선 도이치방크 지금 구조조정 문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경기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확실히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만도 국내 증시에서도 그랬고요. 도이치방크도 그렇고 뭐 규모를 놓고 따지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지금 직격탄을 우리 시장엔 주고 있는데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한 종목들 대다수가 지금 올라오는 듯 보이는데 착시인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다시금 보합폭은 하락까지 다시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고 투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정리해보자면 반도체 업종만 지금 소폭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대형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지금 거래소에 셀트리온이 급락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등이 지금 급락합니다. 딱히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밀려 내려갔고요.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투매가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답한 시장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 지금 짚어봐야 되는지, 일본과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일부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 관리는 적절히 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협의가 열리게 되면 이번 규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무역 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당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 또 세수의 지방 이전 증가로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조 2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거둔 금액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5월까지 47.3%로 나타나 1년 전보다 5.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6월에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따내며 2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은 18척, 66만 CGT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한국이 선박 6척, 34만 CGT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은 2달 연속 수주 선두를 차지하며 2위 중국, 3위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206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2060선 계속해서 공방 벌이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74부터 지금 2056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살짝 보였는데 2060선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다 할 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시장은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올라갈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다시금 주춤주춤하다 보니 더욱더 힘겨운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네요. 835억 원대까지 늘어났고요.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 모두 팝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472억 원이나 지금 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소에서는 지금 좀 힘에 부친 상황이고 외국인도 매수 물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버티는 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기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 뭐 당국자, 실무자 간의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일본으로 달려간 뒤에 또 이제 청와대 측과 이야기를 나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조금이나마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요. 문제는 셀트리온입니다. 7%대 급락인데 이렇다 할 이유가 지금 딱히 아직까지는 뉴스가 보도가 된 것들은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SK텔레콤까지 모두 하락하고요. 신한지주도 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중에 오르는 종목 없고요. 11위부터 15위도 살펴봅니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오르는 종목 기아차 한 종목입니다. 그나마 지금 버텨주는 게 운송장비 업종들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빠져내려가고 어제 유일하게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대의 하락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665 공방벌입니다. 장중에 66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닥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장 초반에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꽤 많이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툭 부러집니다. 뭐 지금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툭 부러지면서 물량들 쏟아져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투매까지 같이 섞여 나오면서 660선까지 장중에 갑작스럽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좀 다시금 665대까지 올라와 주긴 했는데 이 위로 다시 올라가질 못하는 분위기여서 활력이 더 이상 돌질 않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이 매수긴 한데 쌍끌이 매수가 강하진 않고요. 외국인이 442억 원, 기관은 89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주고 투시는 오히려 팔고요. 개인도 409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문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대형 지금 뭐 주들이 다 빠집니다. 지금 5%대 후반, 7%대 이 정도까지 빠지니까 투심이 뭐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헬릭스미스는 낙폭을 그나마 좀 줄이네요. 오늘 게임 업종들이 그나마 좀 엔터 업종이나 게임 업종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 상황이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네, 보톡스 관련주들을 버티고 5G가 올라오네요. KMW 오늘 하락하고 있었는데 5G가 올라오면서 사실 뭐 바스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스닥에는 바이오 업종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 바이오 업종이 휘청하면 밀려 내려가고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대안을 지금 찾는 모습을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는데 5G 관련주들 그리고 소재, IT 소재 업종들이 지금 메우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여집니다. SK머티리얼즈도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많이 빠지네요. 7.71. 그리고 HLB도 7%대. 사실 시총 상위주들 차지하는 이런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계속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고요. 다른 종목들이 좀 갭메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118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1원 90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요란합니다. 그리고 힘 없고요. 재미 없고요. 어떤 이슈로 움직입니까? 네, 뭐 앞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안 찾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심리적으로 워낙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오늘 오전 10시 뭐 일본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도 급락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힘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뭐 전거래일 증시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까지도 일단 일본 이슈에 따른 급락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일단 업종에 있어서도 일단 일본 이슈와 더불어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 시장 체감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럼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업종 투자 자금은 대안 업종을 찾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 오늘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5G 통신 장비주들 오후 들어서도 다시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안으로 계속적으로 5G 업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좀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대외 이슈라든가 노이즈가 적은
업종의 투자 매력도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5G 통신 장비 업종과 더불어 핀테크 관련주들 역시도 일단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핀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차별화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핀테크 관련주들 여러 종목군이 꼽혀주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카카오, NHN 등을 중심으로 종목군들 추려 놓으시고 일단 주가 측면에서 향후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로 하반기 흐름 지켜보시면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전략으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은 5G와 핀테크 이들 두 개의 업종이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안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이고요. 기관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들을 보니까.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볼까요? 네, 일단 IMO 2020 관련한 일단 제도와 더불어서 일단 석유화학 업종에 있어서 좀 점검 포인트 좀 점검 포인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IMO 2020 일단 내년 1월부터 일단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일단 IMO 2020 같은 경우에 간단히는 모든 선박은 황 함량이 0.5% 미만인 해양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규제 같은 경우에는 LNG선의 수요라든가 해양 연료에 있어서 수요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연료의 수요가 좀 바뀐다라는 점을 엮어서 보자면 일단 정유 업종에는 좋을 건 없지만 특히 석유화학 업종에는 원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규제와 더불어서 일단 미국의 원유라든가 프로판 수출 확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향후에는 휘발유 납사 등의 이런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업종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 업종에 있어서 이런 원가 경쟁력 개선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화학 업종 내 투자 전략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상장 업체 가운데에서는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효성화학 등이 일단 이 관심권을 기울일 만한 종목군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이들 종목 내에서는 현재 2분기 예상 실적은 금호석유가 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여쭤볼 때 항상 좀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에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방향성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방향성과 더불어서 사실상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일본 이슈에 따른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노이즈 없는 업종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정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 이번 주는 10일과 11일에 파월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단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7월 21일이죠. 일본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일단 이번 최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일본 이슈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관망하는 입장에서는 7월 말일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관망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1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현재 7월 21일까지 기다려 보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저점 매수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노이즈 없는 업종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 사항이다. 거기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 노리는 전략도 당연히 해볼 만한 전략이긴 하지만 일단 하락 리스크 대비해서 노이즈가 일단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 내 종목군들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좀 무난한 시장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런 5G 통신 장비 업종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핀테크 관련 업종 그리고 오늘 현대위아 등의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 중심으로 이들 세 개 업종의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당분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 대표 종목 위주 5G 통신 장비 업종에선 KMW 그리고 핀테크에선 카카오, 자동차 부품 쪽에선 현대위아 등 이런 대표주 위주에 대한 관심을 두시면서 어렵지만 시장 대안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지금 낙폭이 큰 종목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대안 종목으로 잡을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라고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렌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에 일본하고 갈등이 크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바쁘신 걸로 타매체에서 많이 또 이래저래 보고 듣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일본은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뭐 이것은 국내의 그런 뭐 산업 문제고 한국한테 보복하는 것이 아니며 뭐 경제상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늘릴 계획도 있다라고 지금 뭐 탄소 섬유까지 늘릴 계획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대응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 대통령도 어제 뭐 대응을 하겠다 전방위적으로 뭐 보복이 나온다면 얘기가 나왔는데 뭐 카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이슈가 그다지 이 정도로 파급이 크진 않았어요. 네, 파급이 크지도 않고 시장도 그렇게 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또 일본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막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어지간한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 다루고 있죠. 그렇죠. 또 약간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뭐 패널들이나 그런 매체 쪽에서는 또 그냥 선거 앞두고 굳이 이래야 되나? 선거? 안 그래도 자민당 이기고 안 그래도 아베 총리 계속 합니다. 그렇죠. 압승인데.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지율은 더 떨어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거 보시죠. 지금 이게 CNBC에 한 3시간 전에 올라왔던 대문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과 사우스 코리아,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죠. 사이에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서로 간의 교역을 갖다가 위축시키겠다 하는 얘기고 이 안에요 제가 오렌지색 점선으로 한 내용은 이거 일제 식민 시대까지 언급하면서 적어도 60년, 6 decades, 60년에 걸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분노, 억울함 이런 표현 단어인데 어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갖고 있는 뭐 그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외신에서 사진 한 장을 올려도 그냥 안 올린다고 했죠. 묘한 사진을 올렸죠. 지난번 오사카에서 8초 악수라고 우리가 기사에 나왔던 아베 총리의 표정이나 우리 문 대통령의 표정이나 뭐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외신들이나 언론 매체는 사진의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나오기로 모건 스탠리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이 사안으로 인해서 한 2.2%, 1.8%로. 자, 2.2에서 1.8%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뭐 통상 우리 한국은행 이런 데서 뭐 낮춘다고 해봐 2.2에서 2.1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 0.4%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이거는 굉장히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보통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덕앵커 말씀하신 대응 방안이 있을 것인가? 글쎄요, 우리 정책실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첫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도된 순서로 보자면은 첫 반응은 우리 정부도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롱리스트는 있었다. 뭐 굳이 기사에도 롱리스트, 긴 목록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랬어요. 리스트는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소재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겠다. 추경에 1조 넣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30년 된 얘기입니다. 우리 소재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산업화 이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른바 그쪽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과 또 업계 사람들은 우리 맨날 남의 거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가져와서 이거 뚝딱뚝딱 조립해서 부가가치 늘려서 수출하고 이걸로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러면은 당장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당장 되느냐 하는 기술인데. 얘기고. 정말 국내 매체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이것이 그저 선거를 앞두고 11월에는 또 중요한 선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끌고 갈 것이다. 계속해서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선거 끝나고 그러면은 없던 일로 해준다면은 우리로서는 제일 낫죠. 그동안에야 무슨 뭐 재고로 좀 버티고 몇 개월 좀 이렇게 수출에 애로가 있고 기업들이 힘든다 하더라도 그러다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네.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걸로 해갖고는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욕먹을 만한 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의 불매운동, 자, 우리 일본 필기구 좀 덜 사고 유니클로 옷조가리 좀 덜 입고 뭐 아사히 맥주 대신에 우리 그냥 뭐 국내 맥주 먹고 그걸로 얼마나 보복이 되겠으며 그 대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못 팔게 되는 반도체와 여러 또 다양한 산업에서의 우리 타격에 비하면은 이런 식으로 풀 건 아니란 얘기죠. 감정의 골이 깊었던 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양국 간에 그런 상황이고 외교로 시작했던 부분 이것이 이제 그럼 경제적으로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할 만합니다. 당연히 이래야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뭐 모나미 주가가 막 뛴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하나의 에피소드 내지는 하나의 재미로 봐야겠죠. 사실 뭐 저게 주가가 저만큼 올라갈 정도로 실적이 뒷받침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이것도 일종의 테마라면은 테마주 하시는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죠. 그렇죠. 예, 리그가 있으니까 우리 일반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여기에 현혹돼서 또 그러면 뭐 모나미냐? 또 애국주 한번 또 검색 들어가면 빤합니다. 무슨 뭐 하이트냐? 하이트 진로 홀딩스. 왜 하필이면 하이트만? 그러면 국산 맥주 하이트밖에 없나요? 신성통상? 탑10. 탑10? 예. 아유, 예, 뭐 좀 그렇게 생각되고 이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반응을 앞으로도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하시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일본 제조업이 부활했다. 예.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데에는 일본의 용인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용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뭐 풀어오고 뭐 하는. 네. 예. 틈만 나면 트럼프 대통령 올리는 트위트가 뭐예요? 지금 중국과 유럽은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막 돈을 뻥뻥 뿜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뺏겨 먹으려고 덤비고 있다. 그렇죠. 우리의 돈을 가져가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들 저기 뭐죠? China and Europe 그리고 and others에 일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에 살짝 숨는 거죠. others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율 조작으로 치면 아베노믹스로 인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돈 풀기로 인한 어마어마했죠. 제로금리였는데 80엔 아래에서 125엔 갔으니까. 예. 그런 그게 없는데 그거 다 봐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데에는 미국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안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겠지만 일본에 우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만든 일본 산업도 힘들어질 것이고 미국도 힘들 거예요. 그중에는 또 미국도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갑자기 없던 시설이 양산 시설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는 상황인데 시간이 걸렸더라도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에서 뭐 휴대폰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한국을 완전히 이번에 주저앉히겠다라는 미일 간의 어떤 묵계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일본 제품 안 사요 하는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그러니 이미 상해버린 양국 간에 깊어져 버린 또 감정의 골 이걸 갖다가 푸는데 정치 외교로 시작된 문제인 만큼 정치 외교로 푸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정치 외교적으로도 풀고 산업에서도 그 담당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재계 총수들은 지금 청와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용 네. 부회장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귀국길에 올라와서 지금 뭐 청와대와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라는 네.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누구를 만나 어떤 협의를 좀 하고 왔다고 혹은 앞으로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고요. 예. 그걸 갖다가 지금 뭐 기자가 뭐 삼성전자 관계자한테 전화를 한들 제대로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상승으로 돈 거죠? 예, 올라왔고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45,250원. 예. 예. 그러니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나름대로의 그 효율성, 시장이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그 집단 지성을 한번 믿어보죠. 즉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 일간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예. 일간 차트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 흐름이거든요. 제가 지금 선을 이제 꺼놨는데 이 삼성전자 요란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예. 요란하다고요? 많이 움직였네요. 많이 생각보다. 움직였죠. 예. 예. 그러니 이게 하는 얘기가 37,000원 가면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 사라는 얘기고 이게 또 한 5만 원, 48,000원 근처 가면 또 팔아라 하는 얘기가 예. 지금 이 48,000원 못 미쳐서 여기 지금 한 서너 번 계속 막히잖아요. 예. 막히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뭐랄까 이렇게 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은 지금 미국, 일본의 반도체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매체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호들갑스럽지는 않다.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망할 정도라면은 당장 그래서 공급이 안 되고 뭐 다들 공장 문 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주가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급락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향후 지켜볼 거는 계속 이 안에서 위에 이 저항선 의미의 검은색 선, 예. 그리고 지지선 역할을 하는 이 붉은색 우상향선 안에서 이 안에서 당분간 놀겠죠. 그쵸. 당분간 놀면서 이 사안, 일본과 한국 간의 이 갈등,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살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뭐 애플이 지금 갑자기 뭐 매도 애플 보고 팔아라 하는 저 어떤 투자 권고가 나오는 거는 참 드문 일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큰 그림으로는 월간 차트상으로 이렇습니다. 월간 차트상으로 이런데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후행 스팬에 주목합니다. 예. 이 녹색선. 데일리 같으면 29일, 그리고 월간 차트 같으면 이 종가를 갖다가 29개월 뒤로 미룬 게 후행 스팬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결국 쭉 7, 8월 중에 이달 중에 아니면 다음 달 가서라도 쭉 더 밀려가지고 예. 이걸 갖다 뒤로 뺀 후행 스팬이 이 밑으로 내려온다. 즉,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어떤 사안이 생겨서 주가가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결국 시장이 판단 건데 이거는 하루 이틀 이러다가 한두 달 이러다가 말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아니면은 전반적인 마켓 리스크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이 선다든지 해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뭐 데일리에서도 살펴봤듯이 월간에서도 향후 주목할 만한 레벨은 39,000원 나오죠. 이 구름대 하단. 예, 이 두만 구름대 하단. 그러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45,000원이니까. 예. 39,000원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수 자체도 와르르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묘합니다. 즉 이것으로서 여기서부터 이걸로서 이러한 정도로 조정이 끝난 건지 예. 아니면 이 조정 파동이 아직 남았는지가 우리가 이제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 지금 하루하루가 뭐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예. 오늘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된 건 심리적인 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큰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재고가 얼마 없다라는 이유로 일본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고 뭐 출국을 언제 할지 모른다. 티켓팅을 하지 않고 갔다라는 얘기가 전해졌고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유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사실 지금 뭐 상황이 생각보다 좀 꼬여가는 게 이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그 나라가 고용이 좋다는 건데 이게 악재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막 밟고 있던 미국 증시가 주춤하고 달러가 약해질 듯 하다가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우리 서울에서는 더 강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좀 오르는 시장 금리도 오르는 결국 이 표 보시면은
그러니까 5월 고용지표가 7만 5천 개, 비농업 부분에서 7만 5천 개밖에 일자리가 안 늘었다. 이것도 수정치는 3천 개 더 주네요. 7만 2천 개인데. 예. 그래도 6월 달에는 한 16만 5천 개나 늘겠거니 했는데 이게 22만 4천 개나 나온 거 아닙니까? 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좋은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시장을 딱 좌지우지한 이 10여 년 세월 동안에 시장에 묘한 패러다임이 형성됐죠. 네. Bad is good. 나쁘면 좋은 거고, good is bad. 좋은 건 나쁜 거야. 좋게 뭔 영어야, 그렇죠. 아니, 지표가 나쁘고 기업 실적 나쁘면은 주가는 올라요.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양적 완화를 해주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돈 풀겠거니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채권 애널들 중에는 철없는 주식시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경기가 좋은 거니까 금리도 올라야 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서로 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가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막 올라요. 예. 뭐 수익률이 막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럽 쪽 여전한 애들은 다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가고. 예. 둘 중에 누가 철이 없냐 이거죠. 누가 오버하는지를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채권 하시는 분들은 철없는 주식시장이라고 가끔씩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부부사이 같은데요? 남편한테 철없다 그러고 당신이 더 철없어 그러고 약간.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 자 여기서 결국은 장이 그렇게 달러가 강해지고 주식이 멈칫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니까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네.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자, 그 얘기라 이거죠. 그 얘기다 이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이 표정이 내가 봐서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딱 캡처를 딱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면은 그거는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부양할 텐데 로켓처럼 띄울 텐데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연준은 도대체가 몰라. What is doing. 저가 뭘 하는지를 몰라. 이런 얘기. 그러고 막 트위터도 막 날렸죠. 예.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여기 우리의 가장 our most difficult problem.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경쟁자들이 아니고 그 경쟁자들은 뭐냐. 막 이렇게 돈 풀고 금리 낮추고 자기 자국 통화 가치 떨어뜨려서 미국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미국을 뺏겨 먹으려고 드는 그 나라들. 그러한 컴피티터, 그러한 경쟁자들이 아니고 연준 자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 하원에서 모레 상원에서 우리로서는 결국 목요일 날 새벽에 빨리 또 이제 살펴보셔야겠죠. 뭐라 했느냐. 의회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30, 31일 날 이달 말일 가서 FOMC 하면서 하겠는데 그 전에 살필 것 많습니다. 25일 날 22가 먼저 해버려요. 네. 22가 먼저 해버리는데 지금 22 관계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를 봐서는 얘들이 이번에 금리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뭐 더 내릴 금리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더 내릴 금리 없어요. 기준금리 제로인데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 은행들이 20에 맡겨두면은 0.4% 막 때리는. 그것도 마이너스 0.5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적 완화 좀 더 국채 좀 더 살 수 있다. 지금 뭐 이태리 전체적인 그 지분에 따라서 이태리 국채 발행한 국채 중에 몇 %만 살 수 있다. 벌써 다 샀어요. 더 사주고 싶어도 한도가 차가지고 뭐 그런 한도 제한 안 받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유로는 더 약해지겠죠. 그렇죠. 제1감은 달러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30, 31일 사이에 트위터가 불을 뿜겠죠. 화내겠죠. 그러니 지금 파월 회장의 저 표정도 스토리가 비슷하게 가네요. 매번 금리 인하 안 하려고 그러면은 또 트위터 올리고. 사실 오늘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뭉뚱그려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건 스탠리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방크 얘기 나왔는데 이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는 도이치방크 어제 이슈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지금 뭐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연관지어서 지금 갑자기 1180원대까지 또 급등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환율을 볼까요? 간략하게죠. 모건 스탠리는 뭐 평소에도 조금 보면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치어리더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차분하자 이쪽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 한글 기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성장이 약해지고 있다. 이거는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 효과를 갖다가 상쇄시킨다. 그래서 막 그거 해라. 지금 CNBC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켰다. 글로벌 스탁. 예. 뭐 베론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아주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말하기를 It's time to sell stock. 주식 팔 때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 여기 지금 이제 정리해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18,000명 글로벌리. 특히 이제 주식 세일스하고 어쨌거나 주식 부분을 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대 업무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금융위 당시 분위기를 연상케 된다. 런던세만 수십 명, 월스트리트 감은 칼바람 이런 식이고 이 사진은 여기는 런던이고요. 예. 지금 이제 해고 통보 받고 지금 이 작은 박스에다가 달고 나온 거 이거는 뉴욕의 직원들 그냥 백팩 메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형 노사관계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 당신은 지금 이제 나가줘야겠다고 한다면은 뭐 한 달치가 됐든 1년치가 됐든 주는 거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머리 깎고 무슨 뭐 피켓 들고 뭐 수백 명이 막 경찰 때리고 이런 데가 아니란 얘기죠.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최근 5년 동안에 76.95% 빠졌습니다. 도이치은행 주가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와. 여기서부터 한 150불 이상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부터 해가지고. 이건 사실 망한 회사죠. 그쵸.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환율은 이렇게 보시죠. 결국, 앞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깼네요. 적당히 갭은 채웠다. 깔끔하게. 예. 급하게 올랐는 걸 급하게 내려오면서 갭은 채웠고 다시 결국 여기서 5일선, 21선, 61선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 정해지는 방향이에요 했는데 결국 방향은 위로 잡혔다. 그러면 이 선이 열리느냐. 이 우하향하는 이 선이 열리느냐. 예. 이 선을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는 파월 발언에 달렸다. 목요일 정도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정도에 저 선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열린다면은 이번에 또 1196 전고점 내지는 1200 트라이 하는 장이 한번 올 수 있겠죠. 같이 또 위안화도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랑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목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환율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또 종목 상담 준비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